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그 많이 이제 뭐 메타버스니 가상 세계니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것들이 되게 이제 많이 그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그 가상융합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또 이거를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그 어떤 부분의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뭐 이제 제가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또 산업계랑 같이 이런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가상융합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상융합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저희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요새는 많이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농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실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 부분에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올 초부터는 거의 뭐 모든 산업계가 이 메타버스 쪽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들썩들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이죠. 펀드라는 부분에서 이 주식시장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런 그 호응을 얻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가상융합 경제 또는 메타버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 이전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그 가상융합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뭐 SF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하게 됐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드라마가 상당히 이제 그 재미있게 많은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완전히 어떤 그 가상 세계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그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그 흥미있게 끌어낸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가상융합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같이 결합시키고 융합시켜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보여주는 이런 그 도표처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라는 두 개의 어떤 그 동떨어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엮어나가는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현실 세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했었고 이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생각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소유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자원의 한계라는 측면을 바라보면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유한한 부분들이 가상 세계로 넘어가면서 시공간을 넘나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많은 자원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뭐 릴레이션이나 이런 그 관계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장돼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 세계는 뭐 메타버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이제 뭐 게임이나 그 VR과 같은 그런 어떤 가상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인간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그 가상 공간을 통해 가지고 확장돼 나가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좀 더 이제 넓은 범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그냥 VR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그 가상의 세계, 현실 세계와는 다른 그런 부분을 포함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관계들을 맺어주는 것들로서 역사적으로 보면 VR에서부터 또 AR이 나오면서 현실을 가상으로 옮겨줄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서 AR, AV라는 단어들이 나왔었고 또 이 두 개를 합쳐서 뭐 이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이제 MR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이제 XR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확장시켰다는 뜻으로서 XR이라는 개념을 썼고 뭐 요새 나오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하나의 어떤 부분을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의 통괄하는 개념으로서 표현하고 있으면서 또 한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그 부분의 하나하나를 갖다 표현하기보다는 그들의 관계들을 더 그 의미 있게 바라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지속적으로 관계 맺어주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뭐 미디어 아니면 도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메타버스라는 관계로서 표현이 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들이고 확장돼 나갈 수 있는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융합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가지고 그 디지털 영역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돼 나왔지만 이제 그것을 갖다 가속화시킨 것은 결국 코로나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2년간의 코로나를 갖다 겪어나가면서 비대면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장돼 나가고 그 기반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이런 산업 분야가 어떤 급성장하는 이런 계기를 맞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산업계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국민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공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확장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부응해서 많은 산업체들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갖고 이 부분에 이제 접근해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인력과 소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서 가상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중요한 것이 경제적 가치까지도 창출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하나의 그 가상융합 경제 또는 메타버스라고 표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가상융합 경제의 특징적인 부분으로서는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실감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이란 측면에서 확대,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을 준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특징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정부에서 2020년 12월 10일 날 발표했던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이러한 틀에서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이제 전략을 보면 일단 이제 가상융합 경제 선도 국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내걸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세 가지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산업을 혁신하자. 또 이제 뉴노멀 시대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국가가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자.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디지털화 됐을 때 가장 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뭐냐면 그 이제 불평등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디지털 불평등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이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공평하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실질적인 어떤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면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끄집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핵심적으로는 뭐 기업에 대한 것들 전문 기업 육성하고 융합 지구를 만들고 특히나 이제 여기에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뭐 100%로 XR 과학실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많이 논의를 했지만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부분은 이제 회의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방향으로서는 뭐 이 그림은 제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메타버스 경제나 이제 가상융합 경제라는 것은 새로운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틀에서 보기보다는 그동안의 우리 역사들이나 어떤 그 변화 발전 과정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좀 새로운 그 산업이나 새로운 그 개념들을 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CPND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DNA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그대로 갖고 오고 또 모든 부분에 XR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형태 정도로서 이 산업을 새롭게 바라보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확장 이런 정도로서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세운 이 전략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어떤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 나오는 그 추진 전략들은 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12가지의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정부가 생각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상융합 경제 또는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나의 네 가지 정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이렇게 이제 가상융합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이거를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부터 모든 것들을 새롭게 대구조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산업들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걸 그 생태계를 만드는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태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생태계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맡아갈 인재들이죠. 그리고 이런 인재라는 부분들도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기술 위주의 인재 양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분야의 인력들이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융합형 인재 양성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그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뭔가 수요가 창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공이 주도를 해서 이런 어떤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고 초창기에 많은 인력과 산업 시스템들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제 공공 주도의 수요 창출에 관한 그 분야를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런 전체적인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과연 정부나 공공의 역할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했던 것들은 항상 그 이제 상명하달식의 그 톱다운 방식의 여러 가지 추진 방식들이 존재했었고 이런 추진 방식에서는 결국은 전체적인 수요의 부분, 산업의 어떤 요구들을 갖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부가 주도하면서도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로 이걸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이제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그 네 가지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우리가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서 가상융합 산업의 태동이라고 하는 부분, 메타버스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바라봐서 이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그 VR 산업이나 AR 산업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그 활성화될 수 있고 산업적 기반을 갖고 그 경제 활동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 상당히 이제 회의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얘기들이 아닌가 또는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도 형성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의 힘에 의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안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부 측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구에서 만들어진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해본 느낌으로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가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그 기술적인 산업적인 부분의 기반과 또 하나의 어떤 그 사회적 여건, 즉 그 코로나에 의한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비대면 산업들의 활성화, 또 이거에 따른 많은 어떤 그 수요 그룹의 창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그 가상융합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큰 추진력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당장 뭐 1년 내에 확실하게 뭐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그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는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 이 가는 시기나 그 산업이 그 좀 더 구체화되는 시기들이 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의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든 이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이제 21세기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들을 줄 것인가, 또 새로운 경험들을 어떻게 창출시켜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어떤 그 욕망들을 채워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에 의해서
현실 세계에서 상당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VR과 AR을 통해서 그 가상 공간으로 이전되고 있었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SNS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역들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이 부분과 결합된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경제의 어떤 시프트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어떤 뭐 이머시브 또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좀 더 확장돼 나가는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그 여러 가지 그 레이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그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또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이제 현재 약하고 이걸 더 강화시켜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밑에서부터 보면 뭐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기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의 뭐 CPND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부분의 어떤 기반들, 그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휴먼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VR 기기들이나 AR 기기들, 이런 산업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세 번째 이제 그 탈중앙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라는 것은 그 중앙 집중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걸 분산화되고 각 분산한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어떤 그 활력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런 그 분산화 기술들, 뭐 여기 핵심적으로는 뭐 엣지 컴퓨팅이나 블록체인 같은 이런 기반들이 핵심적으로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스파셜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3D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러니까 뭐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이런 기술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지금의 그 기술주들은 거의 포화 상태에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 창작자들, 콘텐츠 창작자들의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기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어떤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결국은 이런 크리에이터들에 의해서 이 생태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생태계를,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그 자기 생존 기반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부분이 될 것이고요.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군이나 그 인력 양성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익스피리언스와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수요자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산업들이 결국 수요자에게 뭘 줄 것이냐. 그러면 이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어떤 그 욕망들, 욕구들을 만들어내고 그 욕구들을 갖다 충족시킬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디스커버리는 결국은 마케팅의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사업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욕구들, 새로운 욕망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수요자 부분에서는 익스피리언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이란 부분들이 실물의 어떤 경험에서 새로운 가상의 경험을 올라가면서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경험들을 갖다 계속적으로 창출해내고 이제 그걸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그 7개의 레이어들이 하나하나 이제 잘 구성되고 탄탄하게 서로 연결을 맺을 때 결국은 이 메타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적으로 이제 자리를 맺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할 때 현재 이제 사실 많이 돼 있고 많이 연구돼 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뭐그 스파셜 컴퓨팅이나 휴먼 인터페이스,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규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기존 산업 영역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체의 산업 영역을 가지려면 결국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네 가지 영역의 인력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블록체인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탈중앙화를 시키면서 각각의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버스들, 그러니까 메타버스들을 연결시키고 하나의 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콘텐츠 창작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뭐 그 다음에 그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고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어떤 그 콘텐츠 영역에 있던 것들을 좀 더 그 활발한 어떤 경제 영역으로 바꿔나갈 수 있고 여기에 마케팅과 그 다음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역량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그 핵심적으로는 일반 소비자층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그 정부에서 발표에다가 이런 네 가지 영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의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사실 우리가 2007년 한국으로 치면 2009년에 있었던 그 스마트폰의 어떤 출시였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될 것인가, 뭐 신기하긴 했지만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의 기기를 만든 애플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체 생태계, 기계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생태계를 통해서 많은 앱 개발자들을 갖다 끌어들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큰 산업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거의 한 5, 6년, 7년 뭐 이 정도가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이 어떤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와 달리 지금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기로부터 출발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메타버스의 총합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이런 어떤 그 뭐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들이 조성되면서 그것이 결합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죽어나가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발전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이제 그 관광 산업을 하나 봤을 때 이 관광 산업을 하나를 보고 엮여 있는 많은 그 뭐 디바이스 아니면 뭐 SNS 아니면 앱들 이걸 갖다 쭉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이나 여행을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여행 전과 여행 중, 여행 후가 여러 가지들의 어떤 그 과정들이 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개발되고 이런 기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 구조들은 결국 어떤 하나의 구조에 의해서 이끌어질 수도 없고 많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산업 구조들이 같이 들어오고 새로운 아이들이 결합이 됐을 때 이런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걸 산업으로 바라보고 이런 새로운 산업군들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외국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7가지 레이어에 관련돼서 이런 많은 산업군들이 여기에 조성을 하고 있고 이런 산업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그 각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는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과연 이런 그 7개의 레이어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또 7개 레이어에 맞는 그 산업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력 또는 산업군에서 하나의 레이어에 맞는 그런 전문화된 기업들과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이런 어떤 메타버스 생태계에 같이 동참하고 그걸 갖다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각계격파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길어지고 있나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융합형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부분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뭐 콘텐츠 제작자 아니면 시스템 개발자 뭐 이제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추동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 영역들이 같이 결합돼서 융합하고 이걸 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지금은 진짜로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VR만 하더라도 이 VR이라는 것들을 어떤 구조 속에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걸 갖다 보여주는 그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과 엔지니어와 그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서플라이 체인, 마켓, 오퍼레이션 같은 모든 분야들 다
포괄해서 이걸 생각할 수 있고 같이 결합시킬 수 있는 이런 것 프로젝트 팀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프로젝트 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실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실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때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좀 더 효율적인 R&D가 형성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보이는 수치에 의하면 시간도 절약시키고 그 다음에 밸류 포지션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코스트도 낮아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잘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학과 산업이 같이 결합을 하고 그 결합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고 그걸 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들이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지 예는 이제 뭐 제가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그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이라는 사업을 갖다 실시를 했고 그 6년간의 사업을 통해서 각 학문 분야별 인력 양성에 대한 그 지원 그 사업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실감 미디어 파트가 있는데요. 그 실감 미디어 파트에서 저희가 이제 논의하면서 핵심적으로 잡은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로 교육 과정들은 그 융합 디그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소수의 과목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 전문 지식들을 익히면서도 이거를 융합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이제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그 산업체와 연결을 하고 학문 간 연결을 하고 또 지역 간 연결을 함으로써 그 공간과 학문 영역 간의 이제 결합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교육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개방형으로 학사제도를 만들고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교육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수업 과정들은 이제 프로젝트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시키고 스킬을 익히게 하는 이런 과정들보다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로 갖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거의 습득 과정들도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익힐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실무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뭐 많은 그 학교나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할 때 뭐 PBL이라 그러면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학생들을 그 지식 전달자들이 아니라 지식을 이제 뭔가 이제 막혔을 때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들, 또 퍼실리테이터들, 또 산업체 멘토라고 하는 좀 이제 그 단계별로 그 프로젝트 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과 그 교육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적으로 24시간 개방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것 활동과 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결국 우리가 그 실감 미디어나 이런 어떤 그 뭐 가상 융합 경제라고 하는 메타버스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산업들은 결국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창업을 지원할 수 있고 여기에 기반한 여러 가지 기술 지원과 투자 지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력들을 양성시키고 또 이 부분을 산업체와 결합시키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 좋은 아이디어들이 산업으로 뭐 이전도 되고 또 창업도 되는 이런 구조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그 우리의 그 컨소시엄은 이렇게 이제 7개의 대학이 같이 모여서 그 수도권과 그다음에 지역이 같이 결합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뭐 공간들도 각 학교들이 각자 이제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 인재를 갖다 양성시키고 또 이제 그 산업체 재교육을 시키면서 새로운 산업을 갖다 우리 받아들일 준비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제 공공지도의 수요 창출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산업이 이제 처음에 태동될 때는 결국은 이런 어떤 수요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 수요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기반들이 만들어지냐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공공주도의 뭐 프로젝트나 산업들을 보면
R&D 위주의 산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하나하나의 그 대규모로 창출되기보다는 기술 지원이나 뭐 연구 개발하는 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그 수요처, 뭐 교육이면 교육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잡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7개 레이어들에 관계된 모든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기반에서부터 실제 콘텐츠까지 같이 만들 수 있는 그 수요를 대규모로 집중시키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 의하면 뭐 B2B 분야라든지 B2C 분야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뭐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 의료 분야, 제조 분야, 국방 분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발표하실 국방 분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B2B 분야에서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B2C 분야에서도 이런 게임이나 영화, 의료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핵심적인 필요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또 공공적인 수요가 이렇게 이제 창출이 됐을 때 뭐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분야만 뚫린다면 결국 이 산업은 핵심적으로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와 반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 조사를 한 걸 보면 우리하고 크게 차이는 없지만 상당히 세부적인 분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기반해서 그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 미디어 쪽 트레이닝 그다음에 뭐 에듀케이션 게임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분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구체적인 장르 아니 구체적인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시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실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부터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돼서 전반적인 분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관광 쪽에 어떤 그 메릿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이트들을 구축을 하고 이 사이트에서는 그 단순하게 이제 그 공간을 현실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구축하기보다는 그 현실 공간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분야들을 이 어떻게 보면 그 공간에서 가상 공간에서 뭔가 창출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차별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차별화된 부분들이 또 현실 속에 다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서로의 그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어떤 관광 사이트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입장에서 많은 시도되고는 있지는 하겠지만 그 NFT를 기반으로 한 이런 어떤 그 마케팅도 같이 관광과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관광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추동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전주에서도 제페토에 이제 그 관광 한옥마을 사이트를 구축해서 뭐 가상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뭐 하나의 시도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아직 제페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한계 때문에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관광에 특화된 그런 어떤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좀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고 각 부분의 지자체들이 참여해서 자기 사이트를 거기에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구조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 스마트 시티들이 그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만 하더라도 지금 전주시 전체가 3D 공간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트윈 공간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과 시뮬레이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시험적으로 가동시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스마트 시티의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 현재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이런 아까 트윈 시티에서 가상적으로 해결해 보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과 광고적인 측면에서 뭐 지금 뭐 광화문 프로젝트니 이제 강남 프로젝트니 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도시 정보를 구축으로 한 그 AR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 새로운 어떤 그 마케팅 분야의 그 신기원들을 이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과연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결국은 기반과 자금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민간 주도로 어떻게 전환시키고 민간이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례, 그 뭐 교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문화 원형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문체부에서 핵심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고, 그 우리 이제 전통 문화의 그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을 한 200여 개의 테마들을 발굴해서 그걸 콘텐츠화 시켰던 사업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인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고, 그 세부적으로 이제 그 이 사업 주체인 하나하나 기업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 영역만 이렇게 이제 사업들을 진행시켰고, 다른 사업과의 결합 관계도 잘 돼 있지 않았고, 이 부분을 오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생태계 구축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측면에 다가와서 결국 사업이 요번에 그러니까 2010년에 종료됐고, 현재는 사이트까지 요번에 종료되는 이런 부분들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 부분 문화원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 부분을 단순하게 하나의 사업이나 폐쇄형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픈 소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구조들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것을 공공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전문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그 전문 연구자들의 어떤 그 노력과 아이디어들이 같이 결합될 수 있는 구조들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 산업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시키고 이걸로 수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용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공에서 주도를 하고 공공이 뭔가 만든 부분에서는 이 공익적인 것 이외에 사적인 영역이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허용하지 않는 측면들이 많이 존재해서 이제 공공이 주도할 때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런 어떤 생태계들이 민간 주도로 된다는 것은 결국 중앙 집중적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댐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한 많은 데이터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부분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문화 원형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활용과 그 다음에 그 오픈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확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사용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접근할 수 있는 구조들을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생산자들,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생태계들이 구축이 되고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시간과 공간과 돈이 지불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새 데이터 산업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태계 부분에서 각각의 민간이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집적시키고 이것을 민간에게 다시 수입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드는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핵심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했던 것보다는 좀 길어졌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존 레더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말인데, 저는 이 말을 보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산업이다라는지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지금 메타버스의 이런 여러 가지 경향들이나 동향은 인터넷 3.0이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의 인터넷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그래픽 기반의 3D 기반의 인터넷으로 전환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인터넷 3.0이고,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뭐 엔비디아니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형태들이다. 그리고 또 메타버스는 하나의 메타버스가 아니라 전체의 메타버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전체가 메타버스고 각각의 하나의 뭐 그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큰 어떤 그 성운을 이루듯이 그러한 다양한 메타버스들이 같이 존재하고 그것을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어떤 버스들은 그 중간 유중화되는 것들이 아니라 분산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또 이것은 결국은 크리에이터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새로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